네, 한 주의 마무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하창봉 주식창 고수와 더 트레이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이제 연말에서 새해로 네. 왔습니다. 이번 주 쭉 돌아보면서 특징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3거래일밖에 되질 않아서 네. 쉬었으니까 근데 3거래일밖에 되지 종목들이 참 않았습니다. 스펙타클했거든요. 움직임은. 오늘은 이제 사실 어제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700선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장이었고, 코스피는 이제 사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기대를 안 했기 좀 쉴 때문에 수 있다라고 생각은 예, 하고 있었죠.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또 낙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적당히 어제 이제 조금 빠졌던 거는 역시나 이제 배당 수요들이 좀 빠지면서 좀 빠졌던 거고, 네. 오늘 이제 마침 밤새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빨리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딱 잡아줬는데 맞아요. 또 약간 중동지정학적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아침에 차익 매물을 만들었다, 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주 거래일 수는 3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간이 쉬었으니까 요일별로 좀 네. 특징률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볼까요? 월요일날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4거래일 연속 이어졌죠. 그럼 급등에는 코스닥에 바이오가 올랐다는 건데, 가장 제가 월요일날 특징적으로 본 거는 바로 메지온이었습니다. 이 메지온의 월요일날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신데요.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군요. 네, 주가가 어제 오늘 좀 쉬어서 흔들리는 네. 것 같다, 그걸 보겠습니다. 바이오 임상 3상 기업이죠. 이제 지난해 보면 이제 4개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대부분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맞았습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메지온 같은 경우도 사실 평가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종목보다는 나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실패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 확률을 준다고 해도 한 40, 만약에 51대 49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9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51이라는 숫자를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자료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확실히 12월 이후부터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어제와 이제 오늘은 20만 원 돌파 위에 차익 매물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4개의 바이오 기업, 큰 바이오주. 네, 크다기보다는 임상 3개가 딱 걸렸던 4개 헬릭스미스, HLB, 신라젠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럼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는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배열이 되게 중요한데요. 현재 당분간은 제 판단으로는 조금 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 완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를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 지금이 시한 거 맞는 거를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된 것 같군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제 60일선, 이제 이거는 월요일 시그널이니까 어제하고 오늘의 그림은 역시보다 조금 내려왔겠죠. 왜 내려온지도 아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배열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파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거래량도 동반했죠. 하지만 절대 주가 기준으로 20만 원대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좌측으로 쭉 당겼을 때 11월 중순에 있었던 장대 연봉의 거래량이 있었죠. 이게 이제 임상 실패 발표 나고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텐데, 네. 이때의 거래량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가 네모나게 구름대를 좀 형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의 저항과 지지를 판단할 때는 거래량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일에서 조금 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네. 언제까지 쉴까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메지온 네. 주주분들은 얼마 가격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반등 국면이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이렇게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과연 주가가 언제까지 쉬느냐? 그거는 21선에 달렸습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이 61선을 만나야 돼요. 그럼 대략 거래일수록 제가 환산해 보면 대략 2주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메지온 관점에서는 절대 주가 20만 원 기준으로 상하 10%를 잡고, 만약에 18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을 최소 2, 3주 이상 끌고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빠지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나요? 이런 흐름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17만 원으로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참고 그러냐면 견디셔야겠네요. 왜 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냐면은 재료가 없거든요. 재료가 있었을 경우에 주가는 많이 빠집니다. 만약에 임상 발표는 시한이 있다든지. 메지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슈가 없다는 이슈가 거네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과 연관되는 수급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메지온의 사례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60일 돌파한 이후에 5, 20, 60의 정배열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5, 60, 2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숫자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정색에서 5일선, 파란선이 61선, 빨간선이 21선인데 이 구간에서 약간 이격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30만 원 갔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히나 최근 3개월 내에 저렇게 대량의 공포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눌림이 있다는 것을 매주에서는 좀 확인했을 것 같고요. 어제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는 KMW가 가장 강했다면 그렇죠. 저는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KMW보다 상승률이 많았던 종목은 많아요. 어제 화장품주도 강했고 많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12월 달부터 미스터 주식가 2등의 종목 아닙니까? 원래 뭐 아쉽게 제가 한 끗 차이로 이의를 했습니다. 2등을 하셨는데 KMW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밀었습니다. 저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만약에 1월 초에 5G가 반등을 못한다면 거의 저는 5월 달까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CES도 열리고 1월 달에는 사실 반도체도 많이 움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1월 주에 테마주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을 때 5G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5G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실적 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실적 보고 간다는 말은 5G 관련주 주가는 최소한 결산 실적을 발표하는 4월 15일 전후까지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슈에 또 움직여줬다라는 네, 거네요.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조금 기운 빠지는 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술주로만 보겠는데요. 이게 어제의 그림인데 지금 보면 65 또 20입니다. 예, 근데 가장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기운 빠지냐면 저쪽에 장대 연봉이 있는데 이때 가격이 대략 6만 원, 6천 원, 6만 5천 원대입니다. 네. 지금 대량 거래를 어제 동반하고 상승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오늘 그림에서 다 걸려버립니다. 한 2, 3천 원 마디 가격으로. 그럼 KMW 주가는 오늘 아침에 만약에 갭상을 했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5만 원 밑으로 이제 안 내려갑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잡아갔다. 높은데 네. 여기서 쉬지 않고 어제처럼 뭐 5%, 7%를 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아직 배열이 65, 20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산 사람은 여전히 손실이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날짜를 쭉 당겨서 9월 달 주가를 보지 않아도 보통 20일선에 60일선에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지금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는 손실 구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 있으면은 다 수익 구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배열이라 그러고 이거를 역배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2개월 내 단기 베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익 구간이지만 6개월, 3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이 네, 있는 결정적으로 KMW 주가는 뭐 제가 오늘 빠져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요. 배열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최소 1주, 2주 정도의 눌린 과정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러면 좋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움직이지 못했다면 안 보려고 했는데 움직여줬잖아요. 움직여줬잖아요. 그럼 앞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생각을 한다는 관점은 타이밍을 한 다음 이맘때까지만 밀어보는 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을 갖고 네.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2주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거네요. 어떤 추세를 잡고 주식을 좀 피라미딩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30에서 50, 100%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참아오십니다. 참아오다가 움직이면 딱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쭉 끌고 가면서 50%, 100% 수익을 내시는데 그러면서 주식을 한 번에 사질 않습니다. 10번, 20번까지 나눠 사시게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죠.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분할 매수입니다. 사실은. 분할 매도는 잘 하시는데 분할 매수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까지는 안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시장과도 좀 연관이 있었던 어떤 특정 종목 바로 흥구수이라는 종목인데 아우. 제가 사안 실패라고 적어놨죠. 네. 지금 가격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는 저는 실패했다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한가라고 하는 거는 팔는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27% 급등이긴 한데 그래도 상한가는 못 갈 것이다. 못 간다의 기준을 말한 게 아니고 네. 실패고 월요일 날 90%의 확률로 개발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워낙 지금 이슈로 올라왔으니까. 네, 뭐 시간에서 파셔야 됩니다. 저는 그 일정 부분 왜 그런지를 보죠. 벌써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홍구석유는 지난 7월 달에 한번 네, 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 아침에 7% 이상 갭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시 6%의 상승이 있었고 다시 그다음 날은 두 자릿수의 갭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업은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발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한들 실제적인 수혜주는 아니며 일단 단발 개인- 이슈다. 상당히 단발적이면서 투기적 이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상한 실패라 적어놨냐면 네. 제 말이 끝나고 상한가를 막아도 실패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상한가라는 건 다음날 갭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실패라고 표시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갭상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상한가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다음 날쯤에 갭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내일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문 낼 수 있지 닫았다고 않습니까?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문을 지금 못 닫고 못 있습니다. 닫고 있죠.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3시예요. 상한가는 10시 열심히 끌어올리고는 있으나 네. 이것의 추가 상승 급등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월요일 날 조금 더 빠졌다 올라가고 하는 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큰 요인은 같은 상한가를 형성할 때 두 가지를 분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 형성 시간이 오전이냐, 두 번째 상한가 형성한 이후에 흔들림이 없었느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상한가는 바로 이런 상한가입니다. 꾸역꾸역 올리는 장 상한가인가요? 마감 무렵의 상한가면 아.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상한가의 2, 3% 수준에서 공방을 벌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주식은 다음날 갭 하락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조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네. 좀 드리면서 이번 주는 살펴를 봤고요. 네. 뭐 종목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군요. 천천히 해도 됩니까?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다음 주도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위클리 키워드를 제가 일정에서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짜보는데 중요한 건 다 있네요. 가장 강한 거는 CS 2020이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날부터 열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항상 보면 CS에서 2015년도에 제리황 엔비디아 CEO가 자율주행차를 좀 팩트 있게 연설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CEO들의 그 연도 연설을 보면 매년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CES 2020년 화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자율주행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진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3에서 레벨 4로 시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빌리티 쪽에 많은 비중을 좀 뒀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에도 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삼성과 LG에 과연 화해 제스처가 작년에는 대놓고 LG가 삼성을 뭐 니들이 무슨 LED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재밌는 기술의 장이 될 것 같지 않나 볼 수 같고 가장 좀 주목했던 거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돼요. 과연 애플이 지금 이번 CES에서 뭘 내놓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 LG 전부 다 2월 달로 밀어놨습니다. 물론 참가는 합니다만은 신형 스마트폰은 2월로 미루는 상태에서 과연 애플이 여기서 아마 스마트폰보다는 애플의 시스템을 세일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러다 보면 애플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애플 뭐 지금 주가 흐름 난리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보면 지금 LG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노텍도 이런 심지어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죠. 주목받는 이유도 같이 애플향이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이제 중동 리스크는 사실 제가 많이 안 적어놨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만국에 이란이 갑자기 반기를 들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주 후반에 10일 날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나와지는지 이것도 현재 다음 주도 제조업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만은 체크해야 될 시황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은 네 시황적인 요인이니까 패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음 주 투자 아이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8일 날 예정된 삼성전자의 4분기 컨센서스 발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DS 부분과 C 부분, 가전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조금 약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IM 부분, 과연 폴더블 폰의 판매가 어느 정도 좀 기여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실적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하고 네, 폴더블 폰 쪽 관련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이 뭐냐? 네. 네, 뭐 이렇게 막 던져놓고 시그널 종목 찾아야 되겠죠. 네, 시그널은 이제 뭐 거의 좀 약간 다 공통 인자 하나씩만 빼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두산의 두산에서 인적 분할한 대표적인 연료 전지박 올레드 관련 업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금 CES 올레드 이야기를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두산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어가지고 그 분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그거는 뭐 또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산이 물량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최대 주주 두산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이 60%가 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0% 정도의 물량만 유통이 돼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저는 돌파로 봤습니다. 네, 돌파로 이게 아까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변했을 것 같은데 저기 보면 11월 15일 날 22,800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아마 현재 힘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더 슈팅이 났다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한번 시세가 여기만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름대를 좀 쳐놨는데 네. 2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두산 솔루션이 다음 주에 한번 멈추겠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네, 없으니까. 우리
뭐 약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두산솔루션의 오늘 힘은 상당히 견조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이 친구가 너무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서울 한번 반도체. 언급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갔죠. 네, 서울 반도체는 사실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LED 쪽이니까 만약 좀 하락을 하고 그런 기업들인데 이슈에 따라 그리고 실적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전히 보면 이제 많은 매출 부분은 백색 조명이라든지 LED 조명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솔라리치라든지 아크리치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럼 왜 서울 반도체에 좀 주목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아까 좀 그 말씀 있죠. 지금 자막에는 안 보입니다만 두 번째 글자 자동차 LED 조명을 조금 포커싱을 맞춰봤습니다. 네. 물론 전체 기타 백색 가전이나 이쪽의 조명보다는 매출 기여도 낮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CES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조금 CES의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해봤고. 전장 쪽으로. 네, 물론 네. 최근 급등은 꼭 CS 때문에 오른 것만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 회복론입니다. 워낙 서울 반도체 주가가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LG노텍 F-량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LED 조명 차량용 LED를 말씀드립니다. 차량용 LED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싱을 맞췄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 좀 보시면요. 이 주식은 아마 못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또 큰 소리 치네요. 왜 못 사냐면 이런 주식은 못 산다는 표현이 그냥 사면 되긴 되는데 이 5일선을 타고 정말 조정을 안 주게 삽니다. 그럼 쭉. 사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그럼 그런 타이밍이 나왔을까를 보면 항상 모든 주가는 처음에 한번 나 갑니다 안 갑니다 신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한 달 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두는데 네. 그럼 보통 좀 공격적인 투자가분들 언제 붙는 게 가장 좋냐 하면 바로 이 공격 가격들이 돌파할 때입니다. 그 아마 지난주 후반이 되었을 것 같아요. 15,500원.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면 하늘이 열리게 되죠.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뭐냐 하면은 배수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 뭐 어려운 이야기 하네요. 네. 13,000에 출발했기 때문에 주가는 심리적으로 50, 100%에서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대략 이 친구는 21,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열려버립니다. 네, 내가 너무 큰 소리 쳤나요? 네. 네,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는 아니요, 2만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가는 2만 이상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아우. 제가 초반에 던졌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못 사실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조정다운 조정을 안 준다는 거네요. 타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못 사요. 타임 매수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사고 오늘 오전, 내일 오후, 모레 오전, 내일 오전 이런 식으로 날짜, 시간을 두고 매수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분할 매수. 네, 같은 분할 매수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시분할 매수가 있고 가격 분할 비중 매수가 있는데 이렇게 5일선을 타고 5일선에서 빠질 것 하면서 종가에 당겨버리게 되면 뭐 오전에 조금 공략을 하고 또 오후에 좀 공략하고 오후에 또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원하는 물량을 조금 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오전 매수, 오후 매수 조금씩 분할 매수를 내가자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 반도체의 반등을 보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차량 네. LED 쪽에서 상당 부분을 커버시켜 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2만 원까지, 2만 1,000원까지 봐주셨잖아요. 네. 서울 반도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종목 서울 반도체와 두산솔루스 이야기 나눠봤어요. 더 트레이더스 오늘 또 확실하게 답을 주셨는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주식장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